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과학의 코드를 짜맞추다 코드사이언스 김동우입니다. 네, 오늘은 2025학년도 6월 고등학교 1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해설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부터 이제 통합과학으로 이제 22학년도 개정교육 과정이 바뀌죠. 수능 과목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개정교육 과정에서 처음으로 나온 어떻게 보면 통합과학 문제지, 그러니까 수능형 문제지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2028학년도 수능 예비 문항이 나오긴 했지만 그거는 평가원에서 낸 약간 실질적으로 예비 문항이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는 문항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통합과학이 수능에서 나오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라고 수능형 문제를 처음 풀어본 문제가 될 건데요. 어땠나요? 전반적으로 조금 쉬웠던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오답률 1위가 조금 특이한 문제에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 24번에서 오답률이 1위가 집계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직권의 변동 파트는 지구 시스템의 제일 마지막 쪽에 있는 파트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학습량이 부족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답률 1, 2, 3, 4, 5에 연연하지 말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틀린 문항,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약한 문항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총평을 하자면 1페이지는 과학의 기초 단원으로 출제가 돼서 여러분들 쉽게 넘어갔을 것 같고요. 2페이지도 과학의 기초로 반은 채워져 있고 8번부터 이제 빅뱅 우주론 시작이죠. 그 다음에 10번에서 이제 태양계 형성 과정 여러분들 자세히 안 외워놨으면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요. 11번도 여러분들 조금 문제 잘 읽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화학 파트에서 화학결합 파트가 이거보다 훨씬 어렵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화학결합이 너무 쉽게 나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화학결합에서도 틀렸으면 안 될 것 같고 16번에 이제 규산염 나오고요. 17번에 DNA, 핵산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PN 접합 다이오드가 나오는 반도체 파트가 19번밖에 안 나와가지고 아마 반도체 파트가 실제에서는 조금 더 이제 9월 모의고사나 이런 데 가면은 그래도 2문제 정도까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2번부터 이제 지구 시스템 딱 4문제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문제는 쉬웠고요. 아마 여러분들 푸는데 시간도 안 부족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번 또 이 계정부터는 시간이 40분으로 늘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40분 동안 푸는데 충분히 풀었을 것 같고요. 아마 여러분들 좀 일찍 푼 친구들은 조금 자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상 1등급 컷은 47점, 2등급 컷은 43.5점, 3등급 컷은 36점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3등급까지는 맞기가 쉬울 것 같고 2등급부터는 조금 그래도 통합과학 1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문제풀이 양이 있는 친구들이 2등급을 맞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문제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측정과 어림에 대한 대화입니다. 측정은 질량, 길이 등을 기준이 되는 양과 비교하여 수치와 단위로 나타내는 활동이야. 맞죠? 니은 측정을 할 때는 저울, 자들을 당연히 도구로 활용할 수 있죠. 여러분들 키 재는데 그 줄자 같은 거 쓰기도 하잖아요. 그죠? C. 어림을 통해 대략적인 질량 길이를 추정할 수 있다. 요게 어림의 정의죠. 그래서 답은 5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2번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에 대한 자료인데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저 멀리 천체들을 관측하는 망원경이에요. 옛날에 허블 망원경 이 역할을 했었는데 허블 망원경은 이제 은퇴를 했고 그거를 제임스 웹 망원경이 지금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저 멀리 천체들을 관측하는 거다 보니까 거시세계를 관측하겠죠. 기억은 뭘까요? 지름이라는 거는 당연히 6.5m 뒤에 미터까지 단위를 줬잖아. 그치? 그러니까 기본양 중 길이에 해당한다. 맞는 얘기가 되고요. 니은은 기본양으로부터 유도된 물리량이다. 왜? 면적은 뭐 쓰니까? 제곱미터 쓰니까. 물리량, 유도량 맞죠? 디귿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거시세계를 관측하는 데 사용한다. 맞는 말이라서 5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3번 다음은 길이를 측정하는 다양한 사례를 만나는 건데요. 기억은 레이저로 빛을 쏴서 빛이 달의 표면에서 반사돼서 다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이용해서 지구와 달까지의 거리를 측정한다고 합니다. 요거 뭐 쓰는 거예요?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거속시 쓰는 거죠. 그쵸? 우리가 시간도 알고 속력도 알고 그러니까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거죠. 니은 원자 힘 현미경 AFM이라는 걸 사용해서 흑원 표면에 있는 탄소 원자의 크기를 측정한다고 합니다. 얘는 미시세계겠다. 그렇죠? 얘는 미시세계. 디귿 GPS는 여러 개의 위성에서 오는 신호의 시간 차이를 이용해서 수신기의 위치를 파악해서 이동 거리를 측정한다. 그러면 그 시간 차이가 되게 미세하겠다. 그렇죠? 그런 것도 알 수 있겠습니다. 가에서 빛의 속력을 당연히 이용하죠. 그렇죠? 우리 거속시 쓴다고 했으니까 속력이 필요합니다. 니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은 규모? 아니죠. 나에서는 미지세계, 가에서는 거시세계니까 반대입니다. 디귿. 다에서 이동거리의 정밀하게 측정을 하려면 당연히 정확한 시간 측정, 그러니까 세밀하게 시간 측정이 돼야지 정밀한 측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맞는 선지라서 3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4번. 그림 가, 다는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나타낸 것이다. 가는 낮 동안 태양의 위치 변화고요. 나는 사람의 심장 박동, 다는 세슘 원자에서 나오는 빛의 진동이죠. 요걸로 우리가 지금 뭐 재고 있어? 1초라는 단위를 정확히 재고 있는 표준 측정법으로 지금 요 세슘 원자 시계를 이용하고 있죠. 그래서 기억, 해시계는 가를 이용한 것이다. 당연하죠. 해의 변화를 이용한 거니까 맞고요. 니은, 현재 국제 공통 시간 측정의 표준은 사람의 심장 박동을 이용하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디귿, 가를 이용한 시간 측정이 달을 이용한 시간 측정보다 정확하다. 요건 아니죠. 왜냐면 태양은 여름에 뜨는 시간 다르고 겨울에 뜨는 시간 다르잖아. 그쵸? 근데 세슘 원자에서 나오는 전자기파의 진동은 매번 일정하기 때문에 달을 이용한 시간 측정이 더 정확하기 때문에 답은 1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네, 2페이지 가봅시다. 5번입니다. 다음은 당뇨병에 대한 설명이다. 당뇨병에 대한 설명인데요. 기억은 인슐린 얘기하고 있고요. 요거는 단백질 호르몬인 인슐린이니까 약간 국어 독해하듯이 인슐린은 뭐겠다? 단백질의 종류겠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니은, 8시간 이상 공복 후 측정한 혈중포도당 농도가 126mg per 데시리터 이상은 당뇨병 진단 기준 중 하나이다. 그렇구나. 저 그러면은 126mg per 데시리터라는 거는 측정 표준이겠다. 그쵸? 전 세계에서 측정 단위를 써가지고 저거를 표준으로 정해서 8시간 이상 공복 후 혈중포도당이 저거 이상이면은 당뇨병이다 라고 딱 진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기억의 단위체, 단백질의 단위체, 기본 단위체는 뭐였어요? 아미노산이 맞죠. 니은은 측정 표준이 활용된 사례가 맞고요. 디귿, 미리그램 퍼 데시리터가 기본량의 단위입니까? 아니죠. 누가 봐도 유도량. 그러니까 답은 3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6번, 그림은 도로에서 발생한 소리를 스마트폰에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화면의 일부이다. 데시벨 단위가 쓰였네요. 기억, 도로에서 발생한 소리는 디지털 신호가 아니라 아날로그 신호죠. 도로 자체에서 그냥 발생하는 소리들, 뭐뭐뭐방 하는 소리들, 이건 아날로그 신호고요. 니은, 이 스마트폰에는 그 소리, 들어오는 아날로그 신호를 전기 신호, 즉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센서가 당연히 있겠죠.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니? 보통 마이크라고 하죠. 디귿, 데시벨은 소리의 세기를 나타날 때 사용하는 단위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4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7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연속적으로 그래프가 그려진 게 뭐다? 아날로그. 그 다음에 이렇게 끊겨서 뽕뽕뽕뽕 이렇게 끊겨서 된 신호가 디지털 신호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가는 아날로그 신호고요. 니은, 나는 연속적인 값이 아니라 불연속적인 값입니다. 디귿, 나가 가보다 전송 과정에서 손상되기 쉽나요? 아니죠. 아날로그 신호가 훨씬 용량이 크기 때문에 전송 과정에서 손상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신호로 변환을 해서 디지털 신호로 멀리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도 틀린 선지가 돼서 답은 1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8번, 빅뱅 우주론입니다. 그림은 빅뱅 이후 초기 우주의 모습을 나타낸 거고요. A는 쿼크가 결합한 시기, 즉 수소 원자핵이 처음에 만들어진 시기겠죠. 그쵸?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한 시기니까 빅뱅 후 약 38만 년 이후 사건을 다루고 있는 거겠습니다. 기억, 우주의 온도는 점차 갈수록 낮아지니까 B에서가 A에서보다 낮습니다. 니은, A에서는 수소 원자핵이 만들어졌죠. 헬륨 원자핵이 아닙니다. 디귿, B에서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만들어졌다. 그게 38만 년이고 이때 우주 배경 복사가 방출이 됐죠. 그래서 답은 2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험에는 우주 배경 복사가 안 나왔는데 아마 9월 시험에는 우주 배경 복사도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9번, 다음은 스펙트럼의 종류에 대한 자료와 이에 대한 새 학생의 대화고요. 기억은 방출 또는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했는데 고온의 광원에서 빵빵빵빵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그걸 저온의 기체가 흡수하겠다. 그치?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요거는 흡수 스펙트럼이 되겠으니까. 그러니까 학생 A는 땡. 학생 B, 기체 X에는 지금 고온의 헬륨 기체에서 나오는 방출 스펙트럼을 보니까 요 위치들의 딱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나는데 그게 요 저온의 기체랑 정확히 일치하죠. 그래서 기체 X에는 헬륨이 존재한다고 알 수 있고요. 학생 C,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별의 구성 원소를 당연히 알 수 있으니까 답은 4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볼까요? 10번,
10번 조금 복습할 만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별표 쳐놓으시고요. 10번 다음은 태양계 형성 과정의 일부를 단계별로 나타낸 것이다. 기억, 태양계 성운은 회전하면서 수축하는데요. 태양계 성운은 초신성 폭발로 만들어진 원소를 포함하고 있다. 요거를 애들이 많이 틀린 것 같은데 너네 지구에 금, 우라늄 이런 친구들 당연히 있지 않아요? 그쵸? 그건 처음에 어디 있었던 거야? 태양계가 만들어지기 전 태양계 성운에 있었겠죠. 그쵸? 그러면 걔네들은 철보다 무거운 원소잖아. 그치?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뭘로 인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어요? 초신성 폭발로만 만들어질 수 있죠. 그래서 기억은 당연히 포함하고 있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니은, 태양계 성운이 회전하면서 수축하면서 성운의 중심부 온도는 점점 높아지죠. 그러니까 원시 태양이 만들어집니다. 디귿, 니은이 뭡니까? 니은은 원시지구인데요. 원시지구는 미행성체들이 충돌하면서 성장이 형성되는 게 맞아서 답은 3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11번이 오답률 2위인데요. 오답률이 지금 약 52%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11번은 지금 전자 껍질에 대한 전자수를 알려주고 있죠. 그쵸? A 같은 경우엔 첫 번째 전자 껍질에 2개의 전자가 있으니까 너는 헬륨이겠다. 헬륨은 몇 쪽? 18쪽 원소죠. 그 다음에 쟤를 비활성 기체라고도 합니다. 지금 B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껍질에도 2개, 두 번째 껍질에도 2개 있다. 그치? 그럼 전자가 총 몇 개 있는 거예요? 4개 있죠. 그쵸? 그러면은 전자만큼 양성자 개수도 4개 있고 그만큼이 정확히 그 번호가 뭐야? 원자 번호잖아. 그치? 그럼 4번은 뭐예요? 원자 번호. 베릴륨으로 가시면 되겠죠. 베릴륨은 몇 쪽? 2족 원소죠. 자, 풀어봅시다. 기억. 가의 중심부는 수소핵융합의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태양의 내부 구조래요. 그쵸? 태양의 중심부에서 A의 원자핵, 헬륨 원자핵이 생성이 되죠. 그게 수소핵융합이니까. 니은, A와 B는 완전히 다른 쪽 원소죠. 땡. 디귿. 아마 니은을 여러분들이 그냥 약간 의문사한 것 같아. 그치? 약간 헬륨을 수헬이니까 그냥 1주기에 2개밖에 없으니까 헬륨 2족 아니야? 약간 이러면서 의문사 하실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쵸? 디귿. 가의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철이 아니죠. 그거는 태양보다 질량이 약 10배인 별들에서나 철이 만들어질 수 있지. 태양에서는 많아야 탄소, 정말 극소수의 산소 정도까지 만들어질 수 있죠. 그래서 답은 1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X하고 Y 채울 수 있다. X는 리튬, Y는 염소라고 채울 수도 있겠습니다. 왜? 7, 필연부하니까. 그 다음에 기억 볼까요? X와 O는 2대1의 개수비로 결합하여 안정한 화합물을 형성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리튬 같은 경우에는 이온이 되기 위해서는 전자를 몇 개를 잃거나 얻어야 돼요. 리튬 같은 경우에는 이온이 되려면은 전자를 1개 잃어야 되죠. 그쵸? 1개 잃는 게 편하잖아. 그러면 뭐가 되니? 리튬 플러스가 되는 거 맞죠? 그쵸? 산소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몇 개 얻는 게 편하니? 2개 얻는 게 편하죠? 그럼 뭐가 돼요? O2 마이너스가 되죠. 그쵸? 그럼 지금 저 이온수 비율이 몇 대 몇이에요? 1대 2지. 그치? 그럼 바로 개수비는 이온수의 반비례한 몇 대 몇이다? 2대 1이다. 가셔서 기억. X와 O는 2대 1의 개수비를 결합하여 안정한 화합물을 형성한다. 맞습니다. 자, 니은 Y2는 상온에서 특유의 색을 띈다. 맞죠? 그쵸? 제가 17쪽 원소들 가면 갈수록 색깔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 약간 노른자 썩는 색깔 난다고 했죠? 그쵸? 아, 그래서 특유의 색을 띈다. 맞습니다. 디귿. O. 산소는 지각과 생명체를 이루는 주요 원소이다. 지각은 뭐 있어? 산규알철. 산소 있고요. 생명체는 OCHN. 오큰으로 외우라고 했잖아. 오큰. 그러면은 산탄수질이니까 산소가 있죠. 그래서 주요 원소가 맞아서 답은 5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13번 원소 X에 대한 자료인데요. 지금 보시면 3주기 원소고요. 그 다음에 물과 격렬히 반응. 아, 그럼 뭐겠다? 물과 격렬히 반응이니까 금속 원소겠다 알 수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X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한다는 거는 지금 보시면은 X 플러스잖아. 그치? 그럼 몇 쪽이겠다? 지금 전자를 하나밖에 안 잃었으니까 1쪽이겠다. 3주기 1쪽 바로 뭐니? 3주기 1쪽. 1. 수헬리베니까 뭐예요? 아, 수헬리비가 아니죠. 미안합니다. 1. 수리나칼이죠. 그쵸? 수리나 그 다음에 칼카니까 칼륨이겠다. 그치? 그러면은 너가 1주기, 2주기, 3주기니까 뭐가 돼야 돼? 나트륨이 돼야겠다. 아, 너에 대한 설명은 나트륨에 대한 설명이었구나. 그럼 바로 3주기 1쪽인 2번으로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14번.
전기 전도성 문제입니다. 이온 결합 문제인데요. 요게 오답률 4위 정도 됐고요. 지금 정답률이 딱 50% 정도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A는 설탕과 염화나트륨 중 하나고요. B는 포도당과 염화칼륨 중 하나라고 합니다. 여기서 지금 염화나트륨, 염화칼륨이 이온 결합 물질이니까 수용액에서 전기가 흐를 거고요. 설탕과 포도당은 공유 결합 물질이니까 상온에서든 아니면 수용액에서든 전기가 안 흐를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가에서는 지금 보시면은 둘 다 전기가 흐르니 안 흐르니? 둘 다 안 흘러요.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는 물질의 가짓수가 2개다. 근데 나에서 전류가 흐르는 물질의 가짓수가 똑같이 2개네. 그치? 그럼 둘 다 지금 전류가 흐른다는 거잖아. 그치? 그럼 둘 다 무슨 결합 물질이겠다? 이온 결합 물질이 녹아있겠다. 그럼 A는 염화나트륨, 즉 NaCl일 거고 B 같은 경우에 염화칼륨이니까 KCl이겠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은 2이다. 맞습니다. 니은 나에서 A, NaCl은 분자 형태로 존재하지 않죠. 분자 형태로 존재하는 건 공유 결합 물질들. 디귿 B는 이온 결합 물질이 맞아서 답은 3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볼까요? 15번 분자 가와 나를 화학결합 모형으로 나타내는 거고요. 가와 나는 각각 물과 이산화탄소라고 했는데요. 바로 가가 뭐가 니? H2, 나가 CO2. 우리 나 너무 많이 보지 않았냐? 그쵸? 미안합니다. 반대죠. 미안합니다. 가 CO2, 나가 H2O라고 바로 알 수 있겠습니다. 그쵸? 왜냐면 얘가 누가 봐도 수소잖아. 그치? 미안합니다.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엔 가는 물이 아니고요. 니은 가에서 모든 원자는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진다. 네온이 무슨 전자 배치를 가져요? 2주기 18쪽이죠. 네온이. 그러니까 지금 보면 1, 2주기에 다 옥텟 규칙 만족하고 있으니까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디귿 공유하는 전자쌍의 수는 가에서는 한 쌍, 두 쌍, 한 쌍, 두 쌍이죠. 그쵸? 나에서는 지금 한 쌍, 한 쌍이니까 전자쌍의 수는 다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16번 규산염 문제죠. 규산염은 어떻게 외우라고 했어? 단휘복각. 지금 보면은 A와 B는 각각 규소와 산소 중에 하나라고 했고요. 얘는 무슨 석이래? 휘석이래. 그치? 그러면은 무슨 구조겠다? 단사슬 구조겠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Si 규소가 가운데 들어가고 그 정사면체로 그 주변에 산소들이 있죠. 그쵸? 그래서 우리 규산염 사면체를 SiO4 이렇게 썼었잖아. 그치? 그래서 기억 A는 산소가 아니라 규소고요. 니은 나는 단사슬 구조 맞고요. 디귿 나에서 규산염 사면체는 이오탄 규산염 사면체와 B 즉 산소를 공유하여 결합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17번 17번도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렸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유전 정보를 저장하거나 전달하는 애는 누구밖에 없어? 핵산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이 아니에요. 그럼 단백질이랑 규산염 광물 중에 누굴까? 바로 규산염 광물이다. 그래서 B가 단백질이다 알 수 있겠고요. 그러면은 핵산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이 맞으니까 기억은 5겠다. 그치? 니은 원자과 전자수가 4인 원소가 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걸 처음 보고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원자과 전자수가 4인 원소는 뭐가 있니? 4탄규니까 너네가 아는 건 탄소랑 규소밖에 없어. 그치? 그럼 두 마리가 들어있는지 보면 된단 말이야. 규산염은 이름부터 바로 규소가 들어가죠. 그쵸? 그러니까 너 C는 맞아. 규산염 광물은 4주기 원소, 그러니까 즉 14족 원소, 원자과 전자수가 4인 원소가 있는 거죠. 근데 A와 B는 선생님, 핵산과 단백질이 탄소나 규소가 있나요? 있죠. 왜? 모든 생명체를 구성하는 핵산, 단백질, 탄수화물 이런 거는 거의 다 탄소화합물이잖아. 그치? 얘네들이 탄소화합물이니까 원자과 전자수가 4인 원소가 있는 게 A, B, C에 모두 만족하겠다. 그래서 가에 해당하는 게 맞는 선지가 되는 겁니다. 디귿 B는 단백질이 지각을 구성하나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답은 2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오답률이 높지 않은 이유는 기억과 디귿이 아닌 걸 알아서 아마 니은으로 간접적으로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18번 봅시다. DNA를 구성하는 염기 사이의 결합 규칙성에 대한 건데요. 7쌍이 염기로 구성되고 아데닌이 3개 있대요. 그쵸? 그럼 기억과 니은은 사이토신과 타이민을 순서 없이 나타내는 거니까 어쨌든 상대 원 말고 투 염기에 지금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데닌이 무조건 하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아데닌 이미 2개 있잖아. 그치? 그러려면은 아데닌이 들어가는 게 맞겠니? 아니면은 여기 아데닌이 들어가는 게 맞을까? 당연히 요게 맞겠죠. 그쵸? 그러니까 니은이 타이민, 그 다음에 기억이 사이토신이다. 그래서 반대쪽 염기쌍은 CTGA, GTC가 되겠다 라는 거 알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쟤를 순서로 나타내잖아. 얘네가 만든 규칙이 있잖아. 지금 기억이 사이토신, 니은이 타이민이니까 쟤네가 만든 규칙들을 만들어 보면 C, T, G, A, G, T, C는요 몇이 되냐면 3, 4, 그 다음에 G가 2니까 2, 1, 2, 4, 3이 되죠. 그쵸? 그래서 위아래를 다 더해보면 5, 5, 5, 5, 5, 5, 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다. 그쵸? 그러니까 A, 숫자의 합이 몇이다? 5다. 기억, 니은은 타이민이죠. 사이토신이 아닙니다. 디귿, X에서, X 전체에서 기억의 개수, 즉 사이토신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네 개가 맞네요. 그래서 답은 4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4번이 아니죠? 4번이 맞죠? 네, 이어서 19번 가보겠습니다. 19번, 그리면 태양전지판을 나타낸 것이다. 지금 보시면은 태양전지는 당연히 반도체를 이용해서 제작되는 게 맞고요. 니은, 구리에선 전기가 흘러야 되잖아. 그치? 구리에서 전기가 흐르고 우리가 그거를 바로 만졌을 때 전기가 우리 몸에 흐르면 우린 죽어요. 그러니까 전선 피복이 전기가 안 흐르는 물질이죠. 그쵸? 그럼 저항이라는 건 전기를 안 흐르게 하는 거니까 니은이 기억보다 전기 저항이 크다는 아니겠죠. 왜 구리도선의 전기가 더 많이 흘러야 되는데? 땡. 디귿은 니은보다 자유전자가 많다. 자유전자가 많을수록 전기가 잘 흐르니까 요것도 땡 틀린 선지가 돼서 1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20번, 그러면 사람의 몸속에 있는 단백질 X의 구조를 나타낸 거고요. 기억은 단백질을 구성하는 단위체니까 뭐겠다? 아미노산이겠다. 기억, 당연히 단백질에는 펩타이드 결합이 있을 거고요. 니은, 기억은 뉴클레오타이드가 아니라 아미노산입니다. 디귿, 아미노산이 아니죠. 단백질 X는 단위체, 즉 아미노산의 종류와 배열 순서에 따라서 입체 구조가 결정이 되는 게 맞아서 답은 3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21번, 요게 오답률 3위였는데요. 지금 오답률이 약 51%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기억, 규소와 규산형 광물에는 공유결합이 있다. 아마 요거를 많이들 틀리신 것 같아요. 그죠? 선생님, 규소에 공유결합이 있나요? 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규소에도 당연히 공유결합은 있습니다. 니은, 나에서 가를 얻을 수 있다. 규산형 광물에서 당연히 규소를 얻을 수 있죠. 디귿, 가는 규소 같은 경우에 반도체 소자의 자료로 사용이 되죠. 그쵸? 왜? 반도체에서는 대부분 14정 원소를 많이 쓴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소자의 재료가 사용이 돼서 답은 5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이어서 6페이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22번, 그러면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는 권역 간의 상호작용을, 그 다음에 상호작용 A의 C의 예를 나타낸 거고요. 1과 2는 기권, 수권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럼 B부터 볼까? B, 육상식물이 광합성을 하는 거는 기권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그걸 산소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2가 기권이겠다. 그럼 1은 바로 뭐니? 수권이겠다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러면은 C의 예시에, 수권과 직권의 예시에 뭐가 있을까? 지진에 의해 해일이 발생한다는 당연히 수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이 맞으니까 디귿 맞고요. 기억, 1은 기권이 아니라 수권입니다. 니은, 기억이 뭐야? 광합성은 2, 기권의 탄소량을 감소시키는 요인이니까 좋은 요인이죠. 그래서 답은 4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23번, 탄소의 순환입니다. 기억, A를 통해, 즉 여기 지금 직권에서 화석연료를 소모해가지고 이렇게 기권으로 가는 것 통해 탄소는 기권으로 이동하는 게 맞고요. 니은, 항상 바다로 가는 탄소의 형태는 뭐라고? 이온이라고 했죠. 그쵸? 그래서 니은, B를 통해서 이동한 탄소의 일부는 탄산이온이 되는 게 맞고요. 디귿, 탄소가 순환할 때 에너지 흐름이 당연히 같이 일어나죠. 그래서 답은 5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24번, 요게 오답률 1위였는데요. 지금 정답률이 거의 46%, 즉 오답률이 54%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A는 지금 서로 모이는 경계니까 무슨 경계? 수렴형 경계겠다. B는 여기 산안드레아스죠. 그래서 산안드레아스 단층이죠. C는 여기 동태평양에 있는 판이 생성되는 부위니까 여기를 동태평양 해령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 A의 하부, 즉 수렴형 경계, 저기는 지금 일본 해구인데요. 일본 해구에서는 멘틀 대류가 하강하죠. 니은, B에서 단층, 보존형 경계에서 화산 활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진만 일어납니다. 천발 지진이나 중발 지진만 일어나죠. 디귿, C에서 새로운 해양 지각이 당연히 생성이 되죠. 왜냐면 해령이니까. 그래서 답은 2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25번, 다음은 어느 지역의 화산 폭발에 대한 자료이다. 화산재에 대한 설명을 맡고 있는데요. 지금 기억, 직권의 변화가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맞죠.
니은 대기 중의 화산재로 인해 지표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감소할 거고요. 화산 폭발이라는 것은 지구의 내부 에너지가 지표로 방출되면서 발생하는 게 맞아서 답은 5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2025학년도 6월 고1 모의고사 통합과학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